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학과 교수 제임스 윌슨입니다. 30년간 동아시아 문화와 경제 발전을 연구해왔고, 특히 한국의 놀라운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서구학자들은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죠. 지도에서 손톱만한 크기로 보이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첨단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흔들고 있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높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연구실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K-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기술,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로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왜 한국과의 협력을 갈망하고 있을까? 3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DN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 여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인천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구름,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 그리고 허름한 판자촌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0달러.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구 학자였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 아래 허름한 창고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본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쪽마루에 앉은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촛불 아래에서 한글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곳에 모여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의 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 한글이었습니다. 동양학을 전공한 저였지만 한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저 수많은 동양 문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과학적 걸작품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 문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대한 추구는 경이로웠습니다. 서점에서 발견한 다해진 책들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책이 너무 많이 읽혀서 글자가 희미해질 때까지 돌려 읽혔다는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배움의 의지를 가진 민족이, 이토록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제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K-파프과 K-드라마는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씨앗은 그때 이미 뿌려져 있었다는 것을.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배우던 청년들의 눈빛에서, 다해진 책을 소중히 다루던 서점 점원의 모습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의 창제 정신에서 말입니다. 한국이 이룬 눈부신 문화적 성취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위대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토록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것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으땅, 이 사람 나는 기본, 기호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우주를 이해하는 동양적 철학과 과학적 체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실용성입니다. 어린 백성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말처럼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문자의 독점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다른 문명권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인류 최초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금속 활자는 그보다 200년이나 앞섰습니다. 고려시대인 1234년 한국은 이미 금속 활자를 사용해 상정고 금예문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1377년에는 백운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앞섰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주조 기술, 합금 비율, 활자의 배열 방식 등에서 뛰어난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 금속 활자를 제작하여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혁신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보여준 과학성과 실용성은 오늘날 한국의 기술 혁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은 바로 이런 DNA의 발현입니다. 금속 활자가 보여준 정보혁명의 정신은 현재 한국이 보여주는 문화 콘텐츠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파프, K-드라마, 웹툰 등 새로운 형식의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파하는 것은 600년 전 금속 활자가 그러했듯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창조 정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글과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한국인의 혁신 정신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교육열과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없는 특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만든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학구열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문화적 현상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맹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전 국민의 높은 문해력은 정보의 빠른 전파와 습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전 국민이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자연스럽게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인구가 밀집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 국민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즉시 적응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합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2배, 런던의 3배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는 단점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파트 문화는 또래 집단과의 잦은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는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뇌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높은 교육열과 인구 밀도의 결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렌드 수용과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등장하면 수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을 세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국에서 먼저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용자들이 밀집해 있어 빠른 피드백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AI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보의 빠른 처리와 적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미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빠른 적응력을 갖춘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인구 밀도는 단순한 통계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화적 차이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독특한 식사 문화, 특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문화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한국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고 일본 역시 젓가락이 주된 식사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두뇌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의 정교한 움직임은 전두엽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식사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손가락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숟가락을 쥐었다가 젓가락으로 바꾸고 다시 숟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미세 근육과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현대 산업에서 놀라운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밀한 손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과 의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미세수술 분야에서는 한국 의사들의 손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해외 의료진들이 한국의 수술 기법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도 한국인들의 뛰어난 손재주는 빛을 발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회로를 다루는 공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섬세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개발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놀림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 이는 어린 시절부터 발달된 미세 근육 조절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 문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러한 장점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재주는 현대 산업에서도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정밀 기계 조립, 미세 수술 등 섬세한 손놀림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진 손가락, 신경의 발달이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수저 문화는 단순한 식사 도구의 사용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자 체계인 한글과 높은 교육열 독특한 식문화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독립적으로도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3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스페인어에 이어 프랑스어와 경쟁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구 13억의 중국어와 경제대국 일본의 언어를 제치고 이룬 성과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어 학습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열풍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시대에 들어서며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정부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적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은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지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마십시오.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 정교하고 미세한 식문화.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힘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